안녕하세요. 시골 전부입니다. 어,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경남 지역이 다 끝나서 이제 나머지 지역 영상으로 올리지 못한 지역구가 김해시 갑을과 밀양, 의령, 함안, 창녕 요 지역구가 아직까지 올리지를 못해서 올리고 나머지 이제 그 경남 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내일 이제 둘째 두 번째 손녀가 돌이라서 돌잔치 얻어 먹으러 갑니다. 뭐 할애비가 돼가지고 우리는 뭐 그 실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항상 현금으로 주곤 했었는데 그 현금 뭐 수천억보다도 더 값진 선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제 시간을 여기에 다 투입해서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진짜 노력한 만큼 누리고 살고, 예? 뭐 그런 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. 꼭 우리 손녀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아이들 안 낳는다고들 걱정인데 그 애들이 살아갈 세상이 정말 좀 공정하고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뭐 피곤한 건 모르겠는데 좀 지루합니다.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. 그렇지만 하여간 꾹 참고 해 나가겠습니다. 어, 오늘 오후에는 뭐 오후 내내 그 선거인수하고 선거인수보다 투표지 교부수가 작은 거를 전국의 거를 다 뒤지느라고 이제 개표 상황표에서 여기에 입력한 거에서는 걸러낼 거는 거의 다 이제 그 출연했는데 입력되지 않은 숫자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. 선거인수, 투표수 사이에 투표지 교부수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찾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 뭐 나름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료가 도출이 돼서 어쨌든 전국에 114명이라는 사람이 114명이 투표를 하러 갔다가 본인 확인만 하고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그냥, 예? 간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것도 그 박 변호사님이 고소하신다고 하니까 뭐 과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 개표 결과로 발표된 요 숫자에 집중해서 선거인수 부풀리기를 설명해 왔었는데, 근데 이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 선거 결과로 발표된 거 내에서 관내, 관외, 뭐 국외 이렇게 사전 선거랑 당일 선거랑을 비교를 해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이 숫자에서도 도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 개표기 조작 사실은 지금까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는데 뭐 서로 대조할 자료가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 개표 상황표를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이 숫자를 구성하는 두 가지를 나눠서 보고 있는 겁니다. 우선 개표 과정을 보면 기계에서 개표를 분류를 한 다음에 1번, 2번 분류를 하고 뭐 분류를 하지 못한 이 투표용지를 심사집계부로 넘기면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직접 확인해서 유효득표로 1번, 2번 분류한 다음에 사람이 봐도 분류가 안 되는 건 무효표로 이렇게 요런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요걸 두 가지로 나눠서 기계에서의 득표수, 사람이 직접
분류한 거기에서의 득표수 요거를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여기서는 그런 특이사항이 안 나타났지만 이 개표기에서 분류한 숫자가 두 번 이상 재분류를 할 때마다 이 숫자가 전혀 뭐 차이가 나게 나오고,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는, 전남북 광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민주당 내지 좌파 계열 정당, 심지어 무소속 후보까지 그렇게 편중되게 개표기에서의 득표율이 더 나오는 것을 보고, 그거는 일단 믿을 수가 없다. 그 전제에서 여기 사람이 좀 숫자는 적지만 사람이 직접 분류한 요 득표율을 기준으로 뭔가 분석을 새로 계산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김해 보시죠. 김해시 갑. 김해가 왜 그런가 보니까 전부 개표 결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이 된 걸로 나와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쭉 따라가면서 보시면 아까 개표 상황표에서 봤던 그 숫자를 전부 입력을 한 겁니다. 사람이 개표기에서의 득표수,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, 요거를 다 입력해서 합계를 내고, 관내는 동별로, 관외는 시군구단인데 여기는 분구가 됐으니까 김해시 을로 구분된 그 관외 전부 합쳐서, 그래서 그 숫자가 요거는 기계에서의 득표수 합계, 당일 관내 관외,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. 그래서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, 이 민주당 당일 득표율을 놓고 보면 이 민주당은 기계에서는 51.7%를 얻었는데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로는 41.4%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빼면 10.3%가 아니고 퍼센트 포인트인 거죠. 그래서 요만큼이 당일 득표수에서는 개표기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이 됐다. 그렇게 보는 겁니다. 총 당일 관내 관외를 합친 숫자를 봐서는 8.7%가 조작됐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요 개표기 득표율은 못 믿겠고,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이 총 유효 득표수에다가 곱해서 각 후보들이 실제로 개표기 조작 전에 사람이 직접 재확인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요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 숫자의 의미는 뭐냐, 기계를 안 거치고 이 모든 표를 사람이 직접 분류를 했다면 이런 수가 나왔을 것이다. 그러고 제가 추계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다시 추계한 이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, 당초 선관위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56대 44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긴 것처럼 발표했지만, 실제로는 개표기 조작만 없이,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핸들링을 해서 이 분류를 했다면 51.6대 48.4로 오히려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가 이겼다는 뜻인 겁니다. 기계를 안 쓰고 사람이 했다면. 근데 여기에는 또 어떤 수가 있냐, 보세요. 이 당일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낮게 나오잖아요.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뭐 한 40%? 4, 32. 그렇죠? 40% 가까이 더 낮은 숫자가 나왔는데, 관내 득표수를 보면 오히려 40%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당일 득표,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당일 득표랑, 지금 숫자를 보세요. 34,000. 전체 숫자로 보면
관내, 관외, 국외 합치면 62,000명이고 당일에 한 건 81,000명이면 143,000명이라는 모집단을 그냥 표본 추출도 아니고 두 개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투표를 한 거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득표율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. 결국 당일 득표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일정 수가 선거인 수가 부풀려져서 전부 민주당에 더해졌다.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당일 득표율 비율을 적용해서 다시 이 득표수를 민주당 득표수를 추계해 보면 14,000 관내 같은 경우에 14,191명이 나와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수개표를 했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얻어진 표가 28,259표니까 여기서 이만큼을 뺀 14,069라는 표가 부풀려져서 선거인 수가 부풀려지고 그 부풀려진 선거인 수에 민주당을 찍어서 여기에 넣어졌다.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놓고 보면 총 관내, 관외, 국외 투표에서 17,116명이 더 부풀려져서 민주당 표로 얹어졌다고 보면 이게 이 38.1%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관외 사전선거에 참여한 그 사람 숫자 44,900명 정도 되는 숫자에 38%가 얹어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1000명이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동안에 381명이 유령으로 더해져서 그 표가 민주당에 더해졌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숫자를 빼고 진짜로 민주당 쪽으로 투표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숫자를 더해서 계산해 보면 58.6대 41.4로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가 이겼다 이 뜻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뭐 여기서만 해도 개표기 조작에서만 해도 이미 승부는 바뀌었으니까요. 김해시 을을 봤었네요. 김해시 갑을 한번 보시죠. 김해시 갑도 뭐 같은 설명 같은 논리로 해서 죄송합니다. 갑자기 헤드셋을 뺄 수도 없고 에어컨을 끄고 김해시 갑도 을이랑 비슷한 걸로 제가 봤었어요. 선관위 발표로는 52.5대 47.5로 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이긴 걸로 돼 있었는데 여기도 4.1%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이 국힘 후보 쪽의 표를 더불어민주당 표로 계산이 되도록 했으니까 그 영향을 빼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분류를 했었다면 51.6대 48.4로 오히려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가 이긴 선거였다는 뜻인 겁니다. 그리고 여기도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해 여기도 35.6%를 더했네요. 그렇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 부풀려진 숫자를 뺀 진짜 이 당일 득표율에 근거한 당일 득표율이랑 같은 정도의 투표를 민주당이 했다면 58.34대 41.66으로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가 이겼다는 뜻인 겁니다. 밀양, 의령, 하만, 창녕군 보시죠. 여기는 뭐 여유있게 선관위 발표에서도 국힘이 이긴 걸로 나오는데 여기도 조작은 됐어요. 8.2%나 조작이 됐고 선거인 수도 여기는 선거인 수가 좀 덜 부풀려졌네요. 그죠? 선거인 수가 좀 덜 부풀려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원사이드한데 많이 부풀릴 수도 없었겠다. 그죠? 그나마 부풀려진 게 8,224명이니까 뭐 여기는 더 길게
말씀드릴 내용이 없네요. 뭐 득표율 차가 뭐 66대 33이나 뭐 78대 21이나 널널하게 이긴다니까. 근데 이 김해시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여기에 봉하마을이 있고 그 봉하마을이 있다는 게 이 김해 시민들의 민의를 그 한마디, 예? 그러니까 이 뭐 정치인들이 무슨 뭐, 예? 그 하여간 그 뻔질나게 가가지고 도장 찍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, 예? 그 이렇게 홍보하는 수단으로 김해를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. 그러면 그거랑 김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의 미래나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게 좋을 거다 하는 판단, 그거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묘소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 뭐 봉하마을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김해 시민들이 마치 다 무슨 그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뉴스에서 보면 늘 그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빌드업 해놓고 이렇게 무식하게 35% 뭐 38% 이런 식으로 선거인 수를 부풀리게 하고 또 이거 한번 보세요. 여기 김해시 을을 한번 보자고요. 이게 8.7%를 조작했다는 게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표수로 계산을 하면은요. 당일 투표에서만 민주당은 8,166표를 이득을 보고 국힘은 이만큼을 손해를 본 거예요.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. 예? 그거를 관내 관외를 합쳐서 보게 되면 11,140. 그러면 이 선거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총수는 22,300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. 개표기 조작으로만. 23,000표에다가 여기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로 해서 들어간 게 17,000명. 그러면 최소한 4만 표가 조작이 된 거, 4만 개의 숫자가 조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김해 봉하마을이라는 프레임을 덮씌워서 김해 시민들은 다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뭐 다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서 4만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 결과를 꺼내 놓고서는 뒤에 5만 저 정치평론 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. 진 이유를 찾느라고 혈안이 돼 가지고. 그러니까 꼭 그 선거 결과에만 매몰돼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앞에 여론조사라든지 뭐든지 이런 게 아주 치밀하게 뭐가 이렇게 밑자락을 깔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아마 그 아까 김해시 갑 같은 경우에 뭐 한 7,000표 차이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 살짝 조작이 덜 들어가 가지고 국힘이 이겼다고 하면 그것도 민주당이 진 이유 가지고 또 말이 많을 거야. 그동안에는 뭐 그랬었는데 뭐 그러니까 하여간 조금이라도 뭔가 빌미를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빌미를 만들어 놓고 결과는 4만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서 그거를 포장하는 용도로 그런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거를 다 활용하니까 참 무서운 세상인 겁니다. 경남 지역을 한번 쭉 이 수치로만 보고 갈까요?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. 산청, 함양, 거창, 합천. 여기는 뭐 워낙에는 국힘이 이긴 지역이지만 여기도 뭐 8.5% 선거에서 부풀린 숫자는 3,200명, 뭐 굉장히 적게 했네요. 양산시 을 여기도 살짝
김태호 후보가 이겼지만 실제로는 66대 33으로 이긴. 여기도 조작이 뭐 7.7%, 예? 선거인수 부풀리기 1866명. 양산시 갑 보실까요? 양산시 갑은 결과가 어땠나요? 여기도 국힘이 이겼으니까 뭐 길게 설명할 거 없고, 거제시도 이겼고, 김해시 갑. 사천 남해 하동, 여기도 그냥 이겼으니까 지나가죠. 뭐 보나 마나예요. 다 이렇게 뭐 9점 몇 프로. 경남 지역이 특징적인 게 그렇잖아요. 그 개표기 조작 숫자는 전국평보다 많이 높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적고, 광주랑은 완전히 반대죠.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개표기 조작은 거의 없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많고 그런 형태거든요. 통영시 고성군, 여기도 뭐 아유, 무슨 12%나 그렇게 하고도 졌어. 아유, 그러니 워낙 원사이드하게 75대 24로 밀어줬으니까 이런, 예? 조작을 무릅쓰고 하여간 당선이 되는 거죠. 진주시 여기도 10.6%, 13%나 빼버렸네. 여기도 보면 10%대, 10% 남짓, 좀 안 되게. 아까 김해는 많이 됐던 것 같은데. 김해 35. 이게 경남에서는 특이한 경우네요. 이 김해가. 그랬으니 이렇게 뒤집어지지. 참. 통영고성 맞고, 진주시을 보세요. 11%. 여기야 뭐 워낙 그렇지만 진주시 값도 7.8. 진주시 값도 높네. 13,000명. 창원 진해구 10.7, 29.9. 마산 해운구 12.6, 6.9. 하포구 11.2, 12%, 5,000명. 성산구, 여기는 뒤집어진 데네요. 창원 성산구는 6.6% 조작 선거. 와, 이런데 봐, 이런 게 있다니까. 아까 김해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알딸딸하게 민주당이 이긴 적은 이게 뭔가 하여간 이런 조작이 있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. 의창구 28%. 여기는 승부가 뭐 워낙 국힘이었네요. 여기는 경북이니까 빼고. 자, 하여간 뭐 그냥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흐름이 쭉 잡혔으니까 그 전국 이빨 빠진 것만 다 떼어지고 나면 전국 지표를 뭐 이렇게 재밌게 엮어서 그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. 어쨌든 이걸로 경남 지역 그 분석은 지역구별로 하는 거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